현금, 엔화는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 이거더라고요. 생각보다 현금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막 국내랑 똑같이 쓰실 분들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뭐 하루에 1기가도 부족할 수 있는데, 네, 요즘 여러분 엔화가 많이 떨어져서 일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본 여행할 때 꼭 이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준비물만 제가 좀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이제 오사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사카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과잉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를 안 쓸 수 없는데 뭐 로밍 할 거냐, 유심 가져가야 되냐, 뭐 에그를 해야 되냐, 로밍, 에그, 현지 유심 어떤 게 낫냐. 자, 결론은 현지 유심, 현지 데이터 유심을 사는 게 가장 유리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냥 내 번호 그대로 쓸 수 있는 로밍이 가격 부담도 조금 될 수 있고, 요즘에는 많이 저렴해졌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국내에서 이런저런 전화가 오는 게 더 싫더라고요. 여행 중에 여행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전화나 문자 오는 게 더 싫어서 그런 연락 자체가 안 오는 게 좋고, 뭐 중요한 거는 카톡이나 뭐 라인이나 이런 걸로 받으면 되니까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에그와 데이터 유심인데, 에그는 예전에 많이 썼었죠. 가족과 혹은 친구들이랑 2명, 3명 이렇게 갔을 때 에그는 쓰다 보면 불편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불편해요. 이게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야 되니까 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누구는 이 에그 지역에 들어오지 않고 막 불편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충전이 되게 귀찮습니다. 에그 따로 충전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게 은근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에그는 더 이상 추천드리지 않고, 가격도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데이터 유심들 많이 싸게 나오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e심도 좋고, 그냥 일본 소프트뱅크나 NTT 도코모에서 파는 그런 데이터 유심들 있잖아요. 용량 정해진 거. 그냥 이거 사세요. 보통 뭐 마이리얼 트립이나 말톡이나 뭐 크룩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파는데, 그런 것들 그냥 보시고 싼 데서 사시면 됩니다. 데이터 유심 추천드려요.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유심 받고 끼면 됩니다. 공항에서 수령해가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냥 유심 받고 끼면은 깔끔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데이터 유심 하려고 하는데 용량은 어느 정도가 좋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여행 가서도 국내에서처럼 계속 휴대폰 보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 쇼츠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이 인스타그램 피드도 다 읽어야 되고, 자, 이렇게 생활할 거냐? 저는 이거는 사실 여행지에 가서 비추드리고 싶어요. 여행지에 가면 여행에 조금 집중해야지. 그렇게 막 국내랑 똑같이 쓰실 분들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뭐 하루에 1기가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일본도 이제는 뭐 숙소나 웬만한 공공장소에서는 다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여행을 했을 때는 데이터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여행 다닐 때는 여행에 집중하고 다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이거를 어딘가에 올리거나 뭐 공유할 때는, 그럴 때는 숙소에 돌아와서 그때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 하면 되니까, 돌아다니면서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 탐색만 인터넷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쓰고 뭐 가끔씩 카톡으로 사진 주고받고 이 정도만 할 거면 저 같은 경우는 4박 5일 정도 일본 여행에 2기가 데이터 2기가로 충분했습니다. 사실 남아 돌았어요. 2기가도 4박 5일 정도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한 2기가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고 추천을 드려요. 다음 세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현금, 엔화는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 이거더라고요. 생각보다 현금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야 뭐 공항 가서 막 환전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혹자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오사카에 뭐 이 도톤보리나 이렇게 중심가 가서 타코야끼니 이런 거라도 조금 사 먹을 거면은 카드 안 되는 데 많으니까 엔화 현금을 가져가세요 하는데, 일부 말씀은 맞습니다. 카드 안 되는 데가 일부 있긴 한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그래서 웬만하면 카드가 다 되니까 엔화는 많아봐야 총 여행 경비, 가서 현지에서 쓸 돈의 한 20% 정도만 현금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카드 쓰시고 이런 게 더 편하잖아요. 물론 지금 엔화가 많이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엔화를 많이 환전해 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가서 현지에서 쓸 경비의 한 20%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카드는 어떤 게 좋냐? 혹시나 현금 부족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과 함께 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게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선불 충전으로 쓸 수도 있고, 충전이 안 됐을 때는 비자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처럼도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게 좋은 게 이 환율이 되게 유리해요. 트래블 월렛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내가 내 통장에 있는 원화를 여기다가 채우면서 엔화나 달러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환전할 때 조건이 상당히 좋고, 두 번째는 현지에서, 일본 현지에서 그 카드 가지고 그냥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출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인데, 미니스탑이라는 편의점에 있는 CD기, 혹은 이온뱅크라는 일본의 은행이 있는데, 그 이온뱅크의 ATM에서는
이 트래블 월렛 카드로 수수료가 다 없어요. 인출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니스탑이나 이온뱅크의 ATM에서 돈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수수료 없이. 이온뱅크의 ATM은 핑크색이어서 ATM 모여있는 데 가면은 쉽게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지도나 이런 데서 이온뱅크 혹은 미니스탑으로 미리 검색해두고 숙소나 이 근처에 있는 ATM이 어디 있는지를 좀 파악해 두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트래블 월렛 카드를 미리 발급해 놓으세요. 여행 가시기 전에 앱으로도 다 되거든요. 앱으로 바로 충전할 수 있고 현지에 가서 인출할 수 있고, 또 혹시나 부족하면 그 카드 자체가 신용카드, 비자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 교통 중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나머지는 사실 쉽죠. 뭐 항공도 쉽고, 시내 돌아다닐 때도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중교통에 특화된 어떤 패스를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오사카 정도 되면은 뭐 웬만하면 저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구경할 만한 곳은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서 많이 걸었고, 4박 5일 동안 제가 지하철을 오사카에서 한 4번, 5번 정도밖에 안 탄 것 같아요. 교토 갈 때 그나마 좀 타고. 그래서 주유 패스나 이런 것도 안 끊어도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지하철 패스 끊어서 이제 타곤 했는데, 자, 그것보다도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그 교통편이거든요. 많이 쓰시는 게 라피트인가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오사카 공항에서 시내 그 남바 지역까지 가는 고속철도가 있는데, 일단 도착한 날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라피트 고속열차도 뭐 마이 리얼 트립이나 클룩이나 이런 데서 미리 조금 예매를 해두고 도착해서 바로 그 공항에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티켓 바꿔가지고 타고 남바로 가시면 됩니다. 금방 가요. 한 3,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돌아오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걸 타고 또 이제 공항으로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오사카 시내에서 남바에서 그 똑같이 표로 바꿔야 되는데, 자칫 그게 이제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지에서 줄을 많이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빡빡하게 숙소에서 나왔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빡빡하면 자칫 그 철도를 못 바꿔서 늦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걸 바꾸지 마시고, 그 마지막 날 전에 남바 지역 갈 일이 있으면 그때 미리 공항으로 가는 티켓을 미리 바꿔 놓으세요. 그때 그게 좀 안전합니다. 미리 바꿔두고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타시면 돼요. 요거 하나 신경 쓰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고속 열차는 미리 끊어라. 이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뭐 나머지 꼭 가져가야 되는 건 뭐 있어요? 라고 뭐 물어보시긴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생활권이 우리나라랑 크게 뭐 다르지 않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워낙 먹을 것들이 또 달달하게 많기 때문에 다 괜찮은데, 예를 들면 뭐 컵라면 같은 거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일본 컵라면 천국이잖아요. 뭐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런 거 가져가실 필요 없고, 나는 그래도 한국 음식 같은 거 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하나, 그 김치만 조금 가져가세요. 그 포장김치 있죠, 꼬마김치 같은 거. 그거는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거든요. 자, 그것만 조금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편의점이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먹을 건 많은데, 딱 하나 김치가 별로 없기도 없고 있어도 맛이 없습니다. 한국 김치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꼬마김치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몇 개 사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일본 여행 준비 되게 쉬울 겁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로스였습니다.